이거 잘하면 월급 올라가, 이거 잘하면 승진해,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직원들이 동기부여를 받는 포인트가 다르다. 직원들의 성과 보고는 팩트로만 하십시오. 왜 팩트로만 하냐면 저희 직원들 중에 이런 직원이 또 있어요. 결과를 자기가 해석해서 해석 결과를 보고하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직원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생각 말고 팩트 가져와.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원이 보는 것하고 리더가 보는 건요, 이 시야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팩트를 가져오더라도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자꾸 해석하는 거, 혼자 하는 건 괜찮지만 중간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걸 보고하거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부하 직원한테 재분배를 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게 팩트인가 아닌가를 먼저 구분하는 게 중요하고요. 보고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하지 말고 모두 보고해라. 그 얘기는 원래 모든 보고라는 거는 내가 자의적으로 이거 필요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이 의외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의적으로 절대 판단하지 말고 보고해야 되는 것들은 모두 팩트로 보고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 훈련이 안 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팩트라는 것과 자의적으로 판단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싶다면, 내가 그 팩트를 해석을 해서 내가 거기에 의견을 붙였으면 이거는 보고하시면 안 되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의견을 보고하고 싶어요. 그러면 팩트는 이거고요. 이거를 봤을 때 제가 제 의견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라고 해서 의견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현한 다음에 얘기하셔야 돼요. 의견과 팩트를 구분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뭉뚱그려서 보고하면 이거는 조직의 의사결정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시를 할 때 직원들한테 명확하게 지시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업무 지시를 해야 되느냐, 일 자체에 명확한 그 업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지시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업무의 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알바들 중에 어떤 친구가 있냐면 글을 하루에 뭐 3개씩 쓰는데 3시간 동안 3개씩 써서 어디에다 올려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친구한테 제일 먼저 글 하나를 딱 써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처음 쓸 때는 막 3시간씩 걸리고 4시간씩도 걸립니다. 근데 익숙해지면 보통 평균 범위 1시간 안에 다 걸려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선생님들도 뭔가 부하직원한테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처음은 누구나 오래 걸린다. 그래서 평균 범위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업무는 평균 얼마 걸리고 성과는 어느 정도 되더라고 하는 그 기준을 우리는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직원들한테 처음에 3시간이 걸리지만 그게 2시간으로 줄어들 거고 1시간으로 줄어들 겁니다 라고 알려줘서 그 시간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업무의 명확한 목표라고 하는 건,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3시간 걸리지만 이거 한 일주일 하면 1시간이면 끝내거든요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1시간에 글 하나 쓰고,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노출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어떤 키워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라고 해서 중요도,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결과, 그리고 그게 걸리는 업무의 시간, 이 4가지를 알려줍니다. 이 업무의 목표에서. 그래서 그걸 딱 알려주고, 두 번째 일을 준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 업무를 통해서 상대방, 우리 직원이 가져갈 수 있는 개인적인 성장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동기부여 포인트입니다. 우리 직원한테 업무를 지시할 때 이 지금 중간관리자 업무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번은 직원을 구해서 일을 시켜라 라고 했더니 자꾸 미루더라고요. 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려다가 앉혀서 미팅을 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내가 그랬어요. 지금 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이유는 너의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너의 업무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 부하 직원을 그 아르바이트를 두는 거고, 그 아르바이트를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너에게 채용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 업무와 밀접하게 본인이 관련이 되어 있고, 그리고 본인이 채용을 해야 본인의 말을 잘 듣고 본인이 하는 일에 힘을 받고 일을 제대로 업무 지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보고 하라는 거다 라고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일단 너의 업무가 덜어지고, 두 번째 리더로서의 역할을 계속 연습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업무를 지시를 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중간관리자로서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유입자 수가 만약에 늘어난다면 나는 그 유입자 수에 대해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거다, 혹은 유입자가 늘어났을 때 너의 성과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의 커리어에서는 이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베네핏이 있을 거다 라고 하면서 성과 목표를 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책임의 범위도 줍니다. 너가 관리해야 될 게 이건데 이것들을 모두 네 부하 직원한테, 그 아르바이트한테 모두 제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너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되니 이건 너의 책임이다 라는 명확한 업무 매뉴얼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모두 했을 때 네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회사 내에서 네가 이 조직을 관리함으로써 너는 마케팅의 팀장으로서의 발돋움을 할 수 있으니, 그렇게 됐을 때 너에게 얻어지는 건 이런 전문성과 함께 조직 내에서 이런 인정과 함께 이런 것들이 따라올 거다라는 사실을 같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업무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한꺼번에 설명해주기도 하고요. 업무를 먼저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성장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성취라든지 인정을 그 후에 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만 시키고 나머지를 안 알려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지시하는 것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앞에 노트가 있으시잖아요. 노트 있으시면 노트에다 한번 적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직원들한테 어떻게 일을 주는 게 우리 직원한테 업무를 정확하게 주고, 그리고 업무로 인해서 어떤 그런 성취나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지 동기부여 포인트를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지금 한번 적어보세요. 혹시 적는데 좀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동기부여 이론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동기부여 이론에서 팀원들이 성취에 대한 동기를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불만을 발생시키는 요인인 위생 요인하고요, 그리고 만족을 유발시키는 요인, 동기 요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할 때 급여라든지 아니면 이런 인간관계라든지 작업 조건이라든지 직위라든지 이런 걸로 동기부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월급 올라가, 이거 잘하면 승진해, 이런 식으로 동기부여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직원들이 동기를 부여를 받는, 정말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포인트가 다르다. 뭐냐? 일단 첫 번째, 성취감. 이걸 통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으면 훨씬 더 이 일에 대한 동기를 부여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칭찬이나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사람들은 생각보다 회사 내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요즘 우리 직원들이 돈을 못 받아서 그런가? 절대 아니고요. 제가 정말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제가 대기업을 가든 중소기업을 가든 어디를 가든 사실 이 신입사원에서부터 모든 직원들은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느껴지면 되게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뭐 말 한마디라도, 야, 이거 해내면 진짜 회사에서 너를 정말 인재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이 이렇게 글을 쓰면 이 글들이 자꾸 막 노출이 되거나 1페이지 막 소개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아예 전 직원이 모여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 친구가 쓴 것 덕분에 지금 노출돼가지고 이렇게 됐어 막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해요. 그러면 그거 자체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 자체가 주는 흥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주기적으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중간에 있는 직원한테 초반에는 뭐 하고 싶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는 일이 마케팅과 관련되다 보니까 저는 마케팅을 좀 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마케팅 제대로 배우고 싶어? 그러면 이거 하면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 플랫폼하고 이거 몇 가지를 좀 줬어요.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친구가 좀 잘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좀 지나서 사람은 이 직무가 주는 흥미가 자꾸 바뀌거든요. 바뀌고 나서 좀 더 지나서 물어봤어요. 요즘에 네가 원하는 마케팅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떠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건 좀 재밌는데 요즘에는 글을 써보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한번 글 한번 써봐. 그래서 글 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줬어요. 그래봤자 사실 업무가 늘어나는 것밖에 안 돼요. 업무가 늘어나는 거지만 직원은 자기가 하고 싶은 업무를 받았잖아요. 그래도 그걸로 되게 열심히 하고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성장 가능성, 그리고 직무의 도정성, 발전성. 생각보다 우리 직원들은요, 내가 발전한다라고 하는 느낌이 되게 중요한데 발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고인물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좀 싫어해요.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를 줘야 되는 건 뻔하잖아요. 이거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커리어가 얼마나 발전할 수 있고, 이거는 어렵지만 이거를 배우게 되면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라는 것을 알려줄 수만 있어도요, 직원들은 굉장히 이
이 업무에 애착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 자체, 여기에서 일 자체하고 그리고 이 성취, 이 책임은 일과 관련된 직원이 해야 되는 기준이라면 성장과 인정에 대한 내용은요, 동기부여 포인트예요. 업무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시키면서 동기부여 포인트, 이거라면 야, 너 진짜 이거 해내면 진짜 사람들이 너 대단하다고 생각하겠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